보수 진영의 천재 논객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요즘 마음 둘 데가 없으셔서 오늘 또 어디 잠깐 볼일 보러 용산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시청자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천정받다 제 얼굴 한번 봤다가 선생 요즘 아유 뭐 어떤 영상도 보기가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저도 이제 그 개인 유튜버가 많이 줄었어요. 아 예. 근데 그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희망이 끝나는 곳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다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우리 그 탄핵 때문에 좌절해 있어도 이번에 또 대선이 있고 반드시 그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데 그 힘을 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 얘기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렇게 그 마음 들 데 없고 요즘 밥맛도 없으시고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텔레비 틀기가 싫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텔레비 틀기 싫으면 저희 유튜브에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도 좀 이제 뭐랄까 열기가 이분들이 이제 식어지고 이러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이분들을 같이 이렇게 유무해 줄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찾아가는 유튜버처럼 찾아가는 유튜브. 그러니까 이럴수록 그 김광일 TV라든지 더 많이 봐가지고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서 변호사께서도 지금 이제 그래서 더더욱 힘을 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그 어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이제 뭐 처음 듣는 뉴스는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글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자들이 이 집값 통계, 뭐 소주성 통계를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 끝날 때까지 5년 내내.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 통계는 최소한 102차례 조작을 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건 다른 데서 다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서 변호사님 모시고 나눌 얘기는 여기에서 그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서 억울한 세금 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걸 개인으로 세금 많이 내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뭐 조합 형태로 아파트를 어찌어찌 하려면서 또 세금을 내신 분들 뭐 재건축하고 났더니 뭐 초과 이익을 뭐 환수한다 이래가지고 또 막 뭉텅이 돈 뜯어간 거 있고 이럴 겁니다. 그 돈을 여당 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1조 원 가까이 된다 돼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변호사님? 지금 저는 문조작 정권이라 보는데 한 손에는 이제 여론 조작, 다른 한 손에는 이제 그 통계 조작. 이게 양대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은 이제 드루킹. 그다음에 통계 조작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값. 그다음에 그 취업률 있죠. 취업률. 맞다, 일자리. 그다음에 그 가계 불평등 있잖아요. 뭐 진위계수나 이런 이제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작이 문제가 되니까 통계청장을 황수경 그때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그리고 비전문가 강신우 그렇게 바꿨거든요. 우리 통계청장을 교체를 했다고요. 이런데 그 조작의 피해는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봅니다. 원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산정하거든요. 뭐 8천만 원이 넘을 때 뭐 최대 몇 프로까지. 원래는 이제 윤 대통령은 폐지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조작대가 안 오른 거로 되면 초과이익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집가가 높았으면 이것도 초과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부당이 더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액에 대해서 물리는 거니까. 정상이익하고 차익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조작에 낮추면 초과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가령 제가 이제 원래 살던 집이 10억이었다라고 정부 통계에 잡혀 있는데 그걸 재건축을 해서 놨더니 이게 13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3억에 대해서 이제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나 원래 이게 10억이 아니라 11억이었다고 하면 내야 될 세금이 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끝까지 소송해 가지고 뭐 부당이득 반환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죠. 불법이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민사 소송해서 반환을 받고요. 요즘 이제 그 또 행정 소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이건 추궁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 국면에서 궁금한 것이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그 국가가 주고 그다음에 고의와 중과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구상권합니다. 아, 그렇지. 당연히 그 책임자들한테 구상해야죠. 일단 국가가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 책임은
불법 행위자들한테 구상권으로 반드시 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불법 행위자들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죠. 일단은 청와대 우두머리였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뭐 그 몇 사람 있잖아요. 3명인지 4명인지 예. 그 사람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다음 또 뭐 기재부 장관, 통계청장. 제가 지금 몇 사람 꼽았는데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소가 돼가 통계 조작으로 예. 재판 중인 게 11명입니다. 11명. 지금 이제 근데 작년 3월에 기소했는데 네. 4번이나 준비 절차 해가지고 이제 3주 전에 첫 공판했어요.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 법원에서 11명이 기소됐는데 그게 김수현이가 원래 주범이에요. 물론 문재인이고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예. 네. 원래는 이제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은 김수현 그다음에 김상조 그다음에 김현미 뭐 이런 장관 11명. 네. 근데 문제가 빠진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일단 그 주요한 범인들이 그쪽 이렇게 새 직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재판이 11명이 있는데 저는 특히 오늘 그 문재인이가 특히 잘못된 게요. 네. 이걸 은폐하려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KB 국민은행에서 그 아파트 시세 놓죠. 맞다. 요게 우리 재판의 자료가 돼요. 제가 이혼 재판하러 가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위원님이 아파트 하나 있는데 부인하고 이혼하면 반을 안 팔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KB 국민은행이고 시세 있죠. 요걸 주로 참고해서 판사가 요게 7억이니까 3억 5천 줘. 이렇게 판결하거든요.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통계청에서 내놓는 부동산 자료하고 KB 국민은행에서 내놓는 자료가 차이가 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KB 국민은행하고 이게 통폐합을 해. 하나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 취지가 오늘 조선일보 단독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거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통합을 해라. 하나 없애라는 거죠. 한마디로 KB 그걸 없애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말 잘 듣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이고 두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KB는 통제가 안 되잖아. 통제가 완전 민간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정확한 KB 국민의 이걸 없애버리라. 이런 이제 지시까지도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직 밝혀진 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KB 국민은행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말이죠.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국토부로부터 혹은 그 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직간접적인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아주 이게 많고요. 뭐 국민은행도 이게 압박을 받겠지만 은행도 이게 정부가 간섭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그런데 뭐 부동산원은 수시로 통계를요. 중간에 그 일주일치하고 주중 그다음에 발표할 때 그 전날치를 2개를 다 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똑같은 방식인데 둘 다 받으면 이게 미리 정보를 받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돼요. 통계법에 보면 사전에 보고받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통계법 위반이에요. 뭐 직권남용이고 수시로 이제 그 인사하고 예산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제 통계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이면 통계청, 뭐 부동산원이면 부동산, 뭐 이런 데다가 협조를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리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공갈 협박, 우리나라 형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형법의 공갈 협박죄. 그거는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요. 직권남용으로 강요하고 비슷한데. 강요하고 직권남용하고 이제 그 통계법. 요걸로 그 11명이 통계법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군요. 사전에 그 보고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통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형사 처벌이 돼 있고 그게 문제가 빠져 있는 게 그 미완의 기소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걸 제가 통계 조작을 보면서요. 민주당이 3개 기관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3개 기관을. 왜 통계 수사한 게 검찰이죠. 그다음에 감사한 게 감사원이죠. 감사원 그렇죠. 그다음에 KB 국민은행 아까 없앨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청 없앤다잖아요. 검찰청 공소청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다음에 감사원도 국회로 가져가 버리거나 검사를 방해하거나 탄핵하거나 못하게 했잖아요. 체제에. 감사원이 뭐 감사하려고 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체제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잖아요. 맞다. 탄핵.
그러니까 제 말이 통계 조작도 잘못인데 예.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수사한 검찰도 없애고 이걸 감사한 감사원도 없애고 이걸 이게 바로잡는 KB 이것도 없애고 세 개를 없애려고 했던 천인공날 범죄입니다. 야 끔찍하네요. 예. 되짚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요. 이런 부분에 관한 통계는 가령 국민들의 소득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양극화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초 이 주춧돌이 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사실 국가적 자산. 어떨 때는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근데 이걸 엉터리로 세웠다는 건 그 위에 세우는 국가의 어떤 정부의 계획 같은 것이 다 엉터리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찾아봤어요. 네. 이런 적이 또 있었냐? 네. 우리 그 통계가 정식된 게 그 1896년 대한제국 네. 9월 1일이 통계의 날입니다. 예. 그때 호구조사 규칙이 예. 처음 나온 게 1896년. 예. 근데 그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140년쯤 됐죠. 그러니까. 130년. 한 번도 이게 조작이 된 흔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조작 정권 이게 최초로 아마 조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의 날이 9월 1일인데 네. 재정 취지를 봤어요. 예. 이래 돼 있더라고. 다 적어왔습니다. 제가. 네. 정확성, 시의성, 네. 유용성을 갖춘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 예.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게 통계청의 설립 이유야. 그럼 이게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을 바꿔야죠. 네. 통계를 바꿔. 예.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통계청의 제가 설립 이유와 그다음에 그 통계의 날 지정 취지를 보니까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한 거예요. 통계청의 통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국은행 금리도 잘못 설정이 될 거고 예. 부동산 정책도 엉터리로 될 거고 뭐 그로부터 파생되는 거 제가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야 될 모든 경제 정책이 예. 또 민간 기구들은 민간 기구들 나름대로 뭐 크고 작은 정책들을 세울 텐데 이런 게 다 이 통계에 기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잖아요. 네. 임금 올려가지고 이게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었죠. 네. 근데 통계를 조작하면 취업자 수가 늘은 게 돼.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정책이 계속 가잖아요. 따라서 이 통계 조작은 세 가지 정확성도 없어. 시의성도 없어. 유용성도 없고 오히려 이게 해로운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통계 발표만 믿고 그대로 했는데 또는 집을 이제 사고 파는 분들도 정부 통계대로 하면 집값이 안정됐다는데 하고 막상 이 부동산에 가서 보면은 웬걸 정부 통계하고는 영 땅판으로 뭐 X 널뛰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말이죠. 이제 이거 끝까지 찾아가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문재인 처벌해야 되고 11명은 재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이재명 민주당 지금 민주당 이게 민주당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제 감사원을 원장을 탄핵해가 마비시키고 이것도 크거든요. 네. 그다음에 감사원을 오히려 국회로 또 가져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게 은폐하기에 급급한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책임물이 된다 봐요. 여러분 그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과 부동산원 직원들의 자조 섞인 탄식들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 마사지 좀 해야지. 야 국토부에서 낮출한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이게 여기서 마사지라는 게 뭔 뜻입니까? 집값을 어떻게 마사지를 한다니? 집값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몸 마사지를 좋아하는데 집값을 마사지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뭐 교묘한 방법이 공장을 보니까 예. 별의별 방법으로 집값을요 조작해서 안 오는 것처럼 여러 방법이 있어요. 참하게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공장이 표시 안 나게 어떤 요인 하나를 딱 외국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집값이 오르게 돼 있는 걸 좀 낮춘다든지. 예. 예.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낮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누구 몸을 이렇게 해서 이 어깨 근육에 이 뭘 풀어주듯이 예. 통계를 풀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수장만 보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거 그걸 보고 아마 근데 통계법은 보통 2년 이하, 그다음에 직권남용 5년 이하거든요.
두 개 합치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음악에 좀 처벌해야지 이런 조작질을 안 하고 이거 외에도 그 조작력이 또 뭐 원전 같은 거 보면 경제성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통계하고 연결되거든요. 전부 조작이에요. 이러면 이게 다 이것도 배임이거든요. 원전 경제성 이런 것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아마 최초로 형사처벌되는 우리 통계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분 관계하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다 없던 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본 사람이 많잖아요. 네. 특히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네. 1억 이상 부과받는 사람도 많아요. 끝까지 아마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소송할 겁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주요 비리 사건 제가 빠르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국가 통계 조작 사건, 문재인 사위 서창호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드 기밀 누설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피해 당사자가 있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유족이 또 계시고 이 관계자들이 민사소송을 병행을 해서 이 정권 부역자들에게 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함께 치르도록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소송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이제 그 서해 공무원 있죠. 네. 그 이대준 씨 형, 네. 이래진, 네. 이분이 북한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아, 예. 송달이 공시송달로 했어요. 예. 근데 이겼는데 예를 들어 2억을 받아라. 예. 근데 집행할 게 없어.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 자료 쓰면 왜 돈 내 가지고 모아놨는 데 있죠. 아, 예. 저작권. 네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자 임종석이에요. 네. 지금은 원장이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돈을 집행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남북 뭐 경제 협력 기금인가 그런 거죠. 예. 네. 그 돈이 꽤 있어요. 네. 한 몇십억 돼. 예. 근데 그걸 이게 김정은 정권 돈이냐 북한의 언론사들 돈 아니냐 조선중앙통신 네. 돈 아니냐 예. 집행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북한에 다 공산당이지 조선중앙통신하고 김정은이가 뭐 별개입니까? 따라서 그 미국의 오토원비에 있죠. 네. 이거는 막 북한과 관계되는 걸 다 압류해 가지고 몇천억 회수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끝까지 찾아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법원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네. 북한 관계되는 돈을 무조건 우리도 압류해서 네. 실질적인 피해가 되도록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서해 공무원 그 유족의 경우는 말이죠. 북한만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할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할 수는 없나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안 막았잖아요. 네. 그때 김정은 눈치 본다고 뭐 종전선언 네. 이거는 이제 방조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임을 당연히 정권 묻고, 네. 근데 북한한테 집행해보고, 네. 안 되면 관련자들 상대로 지금 재판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 예. 그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 공동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있는데 그게 재판이요. 예. 아주 지연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때 서훈, 네. 그다음에 박지원, 네. 그다음에 서욱 있잖아요. 서욱 네. 이런 분들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서해 공무원 증거 은폐. 네. 아마 그 재판 형사 재판이 끝나면 네.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 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끝까지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끝까지 좀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그 당사자 유족이나 피해자 분들이 됐든 서로 협조를 해서 끝까지 이거는 그 책임을 묻고 형사상 민사상 그 결과가 반드시 보상이 되고 변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